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뭐 욕설을 퍼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고 그동안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그어왔잖아요.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와 또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자를 향해서 욕설 방송을 해서 논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욕설 부분은 소리를 가렸는데요.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정봉주 한없이 을로 보이죠? 여러분들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그렇게 갑질을 해야 됩니까? 저에 대해서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지정잡배 쓰레기로 취급하고 난 당신들 안 볼 거야. 당신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난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영원히 내가 을로 있을 줄 알아? 적당히들 좀 하라고. 적당히들. 금도를 넘었어 당신들이. 난 여기서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니까 갑과 을이 언제 바뀐지 한번 보자고. 더불어시민당 제가 한번 공격해볼까요? 여기서 네거티브 할 시간에 집에 가서 그렇게 할 일이 없니? 네, 이렇게 감정적인 방송을 하고요. 하루 만에 오늘 아침에 긴급 죄송 방송이라고 해서 사과를 죄송 방송? 했습니다. 어제 돌발적으로 감정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했고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굉장히 말이 거칠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참 욕설이에요, 욕설. 아까 그 묵음 처리가 됐는데 뭐 거칠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갑을 언제 바뀌는지 한번 볼래? 내가 이 바닥에서 그래도 내가 싸움 좀 하는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김 기자? 예? 악착같이 살아남겠다. 금도를 넘었다. 예,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다는데 최수영 평론가, 정봉주 최고위원 좀 어떻게 보세요, 저 행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저것이 열린우리당의 그 지금 위기감을 방증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우리당은 서로 제로섬 관계인 거거든요. 이쪽이 가져가면 이쪽이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난주 이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기 직전까지 추세를 보면은 열린민주당이 예전처럼의 지지도를 못 가져가는 선에서 이제 조금 초반 분위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황희석 후보까지 당선되냐면 저쪽은 김홍걸 후보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 오고 가면서 굉장히 지금 양측이 좀 약간 지금 민감한 신경전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정봉주 의원이 거기서 이제 굉장한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돌발적인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되게 속내가 담겼습니다. 어떤 속내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에 보면서 앞으로 이제 원내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21대 국회가 개원돼서 국회에 간다면은 이 두 당은 전략적 연대도 하겠지만 앞으로 굉장한 경쟁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위성정당으로서 정권 재창출로 가야 되겠지만 방향이 열린민주당은 앞으로 친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대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굉장한 갈등과 또 경쟁 그리고 아마 균열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저는 지무적 사건이라고 저는 이걸 분석하고 싶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저는 오늘 이 죄송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봉주 씨가. 뭐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댓글로 욕을 해대는 거다. 그래서 키보드 워리어인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봉주 씨가 이런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은 댓글에 굉장히 많은 비판글을 달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봉주 지금 당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최고위원이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라는 지지자들이 어떤 세력이냐 이분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에요. 친문일 수도 있고 친노일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이 지지층들 열린민주당을 끝까지 지지하는 분들은 조국 수호라는 거에 또 결집이 된 것뿐이지 기본적인 바탕은 민주당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착각을 하시고 원래 이 민주당을 공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댓글로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사과 발언까지 나온 것 같은데 내부 총질이 결과적으로는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배승희 변호사가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같은 진영에서도 서로 공격하고 이런 지금 모습이 연출되는 모양새입니다. 아까 정봉주 최고위원 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같은 열린민주당이죠. 최고위원인 손혜원 최고위원 얘기로 넘어갈게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시민 이사장이 아까 우리 발언 그 소개해드렸잖아요. 180석 범진보 진영이 얻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양 원장이 유시민 이사장 다 이긴 것처럼 말하는 거 저희가 도대체 뭐예요? 의심스러워요. 라고 얘기했더니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제 유시민 이사장까지 야 많이 컸다 양정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진영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텐데 같은 진영에서도 약간 뭐 공방 설전이 오고 가는 모양새. 최진 원장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저게 큰 틀에서 보면요. 과거 어느 정부에서나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파워게임의 파워게임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의 파워게임인데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친문 내부의 어떤 파워게임인데요. 친문의 주류, 아니 비주류의 어떤 이제 갈등 어떻게 보면 본격화됐다고 봅니다. 예, 예. 양정철도 많이 컸다. 이런 표현은 아주 감정을 양정철 많이 크게 컸어. 심하게 실어 넣은 표현인데 예, 예. 총선 이후에 양측이 적절하게 그나마 정치적인 목표를 향해서 공동으로 연대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파워의 확장성이 있겠지만 예, 예.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감정적인 대립이 계속 심화되고 확산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 정권 기반을 흔들리는 내부 분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작지만 상당히 위험스러운 저는 징후라고 저는 봅니다. 위험스러운 징후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도 다 그 지역구 후보들이 출마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거리 곳곳에 주요한 그 포인트에 가면 왜 후보들이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잘하니까 뽑아주세요. 이제 이런 현수막. 자, 김 기자, 서울 동작을 얘기로 넘어갑시다. 네, 서울 동작을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 측이 이 피켓으로 마련된 문구에 대해서 선관위가 들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 피켓에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십시오 이런 말하고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이다 이런 두 가지 문구를 준비를 했는데 둘 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생 파탄이라는 그 구호가 야당이 외쳐온 구호로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를 들었고 또 거짓말 아웃 이런 문구는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선관위가 들지 말아라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예. 통합당은요 선관위의 이런 결정이 중립성이 없다 반발에 나섰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여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토착외구라는 막말을 쏟아낸 이후에 친일 프레임 또는 그 국수주의적인 프레임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게 명명백백한데 그것은 허용하면서 야당이 민생 파탄은 그동안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온 언론에서 다 제기했던 의제들인데 그런 거를 대통령이나 여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불허하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역대 선관위가 이런 선관위가 없었어요. 네, 반면 선관위가 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수진 후보 측의 선거 구호는 오케이, 사용해도 좋아요, 오케이 사인을 줬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수진 후보가 들고 나온 지금 이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자,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이걸 외치고 있는데 선관위는 오케이 이거 써도 좋아요. 또 하나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이것도 주요 선거 구호인데 오케이 써도 좋아요. 허용. 선관위는 자 보세요. 저 위에 100년, 70년 이거는 보편적으로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수진 후보 측의 저 선거 구호는 사용해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납득이 되세요? 어떻습니까? 글쎄 좀 편향되게 판단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선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럼 관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도 굉장히 그 독립을 중시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여당과 야당 후보자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민주연구원에서 어떤 뭐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반일 감정을 이용하면 총선에 유리하다. 또 얼마 전에는 이해찬 대표가 방송에 나서 토착 외구 통합당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외곽에서는 대진연이라는 어떤 단체가
또 이 나경원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혹은 통합당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이 뭐 반일 그리고 뭐 나베니 하면서 계속 이런 친일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예. 이 선관위가 말하는 이 기준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민색 바탕 거짓말 아웃은 뭐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 거짓말 아웃은 또 이수진 후보를 아하. 연상시킨다 이런 기준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친일 반일 뭐 이런 걸 외쳐 이 상황 속이라면 민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통합당을 향해서 하는 거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을 건데 예. 한쪽에는 그렇다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선관위가 선거 운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 선거 관리를 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기준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 보시면서 한번 다들 판단이 있으실 줄로 믿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남병 후보 김한규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불거진 논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 선관위, 그러니까 선거에 캠프와 지지자들 등등이 들어가 있는 이제 카톡 채팅방에서 행동 강령이 하나 올라와서 좀 논란입니다. 무슨 전체적으로는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 중에 일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선거운동 행동 강령이라고 해서 만약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젯밤 10시에 김한규 후보의 캠프 카톡방 대화 중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김 후보도 참여한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는 투표를 어떻게 말릴지 하면서 이제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과거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60, 70대 이상은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 노인 폄하 발언이 떠오른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제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서울 더불어민주당의 강남병 후보인 김한규 후보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에 저러한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조금 더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통합당 후보의 마음이 있으면 그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투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올렸다는 건데 그 굉장히 좀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합니다. 그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투표 만료 예시까지 제시했다 물음표.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까요.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미래통합당 지지 의사가 있는 어르신들을 투표하지 말 것을 이런 식으로 만료하면 됩니다라고 예시를 준 거예요.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아이고 투표는 4년 후에 총선 또 할 거예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안전하게 계시는 게 좋아요. 투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득하라는 거예요.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전 저기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네. 첫 번째, 저 가짜 뉴스잖아요. 아니 우리 코로나 지금 저도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만은 가보니까 아주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돼 있어요. 네. 손에 잠깐 다 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가짜 뉴스를 그 이른바 후보가 들어가 있는 그 대화방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건 뭐냐?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아마 연구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마련할 것인가? 이른바 입소문 전략으로. 예. 두 번째. 저거 사실은 저렇게 김한규 후보가 저렇게 하는 거는 이번 선거가 세대별 투표율이 아주 중요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대가 가장 이번에 투표하는 참여하는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지금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야당 쪽 지지자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정치인이 정정당당하게 저렇게 물론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쪽에서 출마했지만 예. 정정당당하게 저렇게 그 주민의 선택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젊은 정치인이 꼼수와 저런 아주 그런 사수를 배워가지고 정치를 시작한다면 저건 올바른 게 아니죠. 저거는 대단히 본인이 그냥 말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저거는 대단히 머릿속에 사과를 일단 하고 하는 게 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글은 김한규 지금 민주당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직접 올린 거는 아니에요. 그 이제 카카오톡방에 누군가 올린 그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김한규 후보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요. 공식 선거 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올린 거예요. 지지자의 개인 의견일 뿐 캠프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한규 후보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방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올린 건
맞는 것이겠죠. 어쨌든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판단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야, 이게 걱정이에요. 김 기자, 오늘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대구 수성 지역에서 이제 출마를 한 무소속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아니, 뭐예요, 위협을 이게?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성이 지금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는 홍준표 후보의 유세 차량이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 땅바닥에 놓여있는 저 검정색 물체가 바로 콜라입니다. 아, 콜라? 콜라병을 앞에 두고 한 남성이 저렇게 골프채를 수차례 휘두르면서 위협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홍준표 후보의 유튜브 방송 이름이 홍카콜라잖아요. 아. 그래서인지 홍준표 후보의 유세 차량 앞에서 콜라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당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취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보기만 하더라도 아찔하네요. 예, 최진 원장 한 말씀 하세요. 예. 그 홍준표 후보가 바로 4m 전방까지 있었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자칫하면 상당히 아슬아슬한 순간인데, 근데 홍준표 본인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도 테러 비슷한 그런 위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정도로 뭐 끄떡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뭐 당당한 표현을 보였는데, 예. 그러면서 뭐 저런 어느 후보의 암흑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암시를 했죠. 근데 저런 형태의 어떤 폭력적인 시위라든지 테러 어떤 암시 이런 행동은요, 만에 하나 어느 특정 후보가 사주를 받았거나 연결이 돼 있다면 예. 또 엄청나게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건 남은 앞으로 이 하루 이틀 사이에서도 오히려 상대 후보가 아니라 자당 후보들이 예. 그런 일탈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막판에 역풍이 불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후보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아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검거가 됐습니다, 저분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